미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은퇴하면 한국 가서 살면 훨씬 절약되겠지. 혹은 한국은 사람 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외국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의 무대가 한국일 때와 외국일 때, 그리고 뜻밖의 선택인 제3국일 때, 그 현실과 비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올해로 78세가 된 김성호 씨는 텍사스 휴스턴 교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1978년 31세의 나이에 단돈 $3,000를 들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서툴렀지만 한국에서 배운 기계기술 하나만은 확실했죠. 휴스턴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벌써 45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됐지만 아내와 두 딸을 위해서라면 견딜만 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네요. 큰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성호 씨는 항상 미안하다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죠. 미정 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며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당신 덕분에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큰딸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회계사로 성공했습니다. 회사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준비해왔죠. 하지만 2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 박미정 씨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넓은 2층 붉은 벽돌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한국식 된장찌개를 끓여 먹다 보면 미정아, 오늘 찌개가 좀 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무심코 말을 꺼내다 허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45년간 미국에서 이룬 것들이 무색할 만큼 지금의 성호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무겁기만 합니다. 작년 12월 휴스턴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누나 김영희 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성호야, 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 파킨슨병이 심해져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분당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긴 생각보다 좋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밥도 맛있어. 된장찌개랑 미역국도 매일 나오고. 그리고 월 80만 원이면 삼식에 간병비까지 다 포함이야.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지. 누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날 밤 성호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그는 두 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큰딸은 즉시 아빠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실게요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좀 더 현실적인 걱정을 숨기지 못했죠. 아빠, 저도 맞벌이에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24시간 돌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너싱홈은 한 달에 몇천 달러씩 들잖아요. 딸의 말에 지연도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실은 마음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성호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노후를 어디서 보낼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누나의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갈림길을 만들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작년 4월 20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첫 목적지는 누나가 입소한 분당의 실버타운 요양원이었죠. 어머, 성호 씨 오셨네요. 영희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직원의 밝은 인사와 함께 둘러본 시설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깔끔한 복도, 넓은 식당,
그리고 물리치료실까지. 무엇보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성호야, 여기 밥 좀 봐. 미역국에 불고기, 시금치나물. 집에서 해먹던 그 맛이야. 누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성호 씨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 분당 요양원 현실. 월 비용 80만. 식사 한식 위주. 제철 반찬 포함. 언어 모국어로 편안한 소통. 의료 기본 건강관리, 물리치료. 단점 야간 간병 인력 부족, 전문의 상주 없음. 하지만 성호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요양원도 직접 방문해봤죠. 월 200만 원이라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카페와 작은 상점까지 있는 호텔 같은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이번에는 휴스턴의 너싱홈 3곳을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얼 지역의 최고급 시설. 월 1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시설은 정말 호텔급이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 전문의 정기 방문, 개인 맞춤 케어까지. 두 번째, 중간급 시설은 월 6천 달러. 그래도 우리 돈으로 750만 원이니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비용이죠. 시설은 깔끔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니 의사소통이 걱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저가형 시설은 거의 무료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미국 휴스턴 너싱홈 현실. 월 비용 6천에서 1만 2천 달러. 의료 전문의 상주, 24시간 간병. 언어 영어 중심, 소통의 어려움. 장점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단점 비싼 비용, 문화적 차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 의료 체계는 미국이 우세. 언어와 문화적 편안함은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조사를 마친 성호 씨 앞에 놓인 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가족과의 대화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딸이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성호 씨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 가실 생각이세요?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면 우리가 매주 찾아뵐 수 있어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 뭔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돈이 문제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좀 더 현실적이었죠.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빠가 너싱홈에 계시면 한 달에 $10,000씩 들어요. 1년이면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아빠를 한국에 혼자 보내드릴 순 없어요. 우리가 효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럼 언니가 매달 5천 달러씩 낼 수 있어요? 제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두 딸의 대화를 듣던 성호 씨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바로 거리와 비용의 딜레마였습니다. 미국에 남으면 딸들이 곁에 있지만 월 6천 달러 이상의 너싱홈 비용이 부담스럽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생활비는 10분의 1로 줄지만 딸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태평양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요양원에서 한 달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나이 들면 결국 모국어가 편하고 고향 음식이 편한 것 같아. 여기 할머니들이랑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해. 누나의 한마디가 성호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45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딸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돈만 계산하면 한국이 유리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너싱홈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고민 끝에 김성호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1년간의 조사와 가족과의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아, 아빠가 결정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성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봄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서울 근교에 괜찮은 요양원을 예약해뒀어. 두 딸 모두 예상했던 결정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부터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중산급 요양원, 월 100만 원 수준의 시설을 예약했죠. 개인실에 화장실 딸린 방 3식 제공에 기본 간병 서비스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경제적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휴스턴의 집은 정리해서 매각하고 그 돈과 함께 401k 일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를 한국에서 받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미국 너싱홈에서 1년 사는 비용이면 한국에서는 10년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약속도 정했습니다. 1년에 2번씩은 꼭 만나자. 봄에는 너희들이 한국에 오고 가을에는 내가 미국에 올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야.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괜찮다. 누나도 같은 동네에 있고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나이에는 내 언어로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히 지내는 게 제일이야.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그날, 성호 씨는 컴퓨터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천행 편도표. 45년 전 김포에서 LA로 떠날 때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1978년에 왔을 때는 가방 하나에 꿈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추억 가득한 트럭 한 대 분량을 정리해야 하네. 혼잣말을 하며 성호 씨는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고향에서 내 언어로 내 마지막 시간을 편안히 보내고 싶다. 여러분,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를 어디서 보낼지는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거리, 언어의 편안함, 문화적 소속감, 의료 시스템.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는 결국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호 씨처럼 충분한 조사와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미사 라디오였습니다.